오늘 아침에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이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협의 결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음 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도 갖기로 했다라는 이런 발표도 있었죠. 자, 사드 문제 때문에 양국 관계가 얼어붙은 지 1년 4개월 만에 해빙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일반적인 분석이 이런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내 중국통으로 꼽히는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일단 안녕하세요. 관계 개선 협의 결과문을 발표한 것도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뭐 요새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잘 챙겨서 못 봤는데요. 네. 사실 예상은 좀 했는데, 그 이제 타이밍의 문제,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했을 것이라고는 저는 사실 예상을 못 했었죠. 자, 네. 그러면 그 예상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부터 질문을 드려요. 왜 이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시기는 아주 시적절한 시기라 보는데요. 네. 우선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에이펙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개선의 협의문을 이렇게 발표한 것은 아주 뭐 잘된 거고 아주 환영할 일이죠. 예. 근데 좀 일반적으로 어떤 분석이 나오냐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당 대회가 열렸었고, 네네. 여기서 어떤 시진핑 주석의 어떤 권력 기반이 더욱 공고해지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걸 매개로 이참에 털고 가자. 이게 지금 중국의 가장 기본 기조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던데요. 동의하세요? 우선은 이제 그 지난주 중국 공산당 19차 대회 이후에 네. 중국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질 것이다. 또 아니면 해빙 무드로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은 분분했어요. 양갈래로 갈렸었군요, 전망이. 예. 네. 그런 것은 이제 각 전문가들이 이제 그 예측을 했는데, 네. 강경해질 것이다, 해밍 무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분분했는데, 네. 다만 이제 북한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한중, 뭐 미중, 미일 등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인 이제 무드를 조성할 것은 필요하다. 이런 것이 공통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죠. 예. 그러니까 타이밍의 문제였지, 한중 관계가 계속 이렇게 악화될 것이라 보는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언젠가는 이 문제가 잘 풀릴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경향이 많죠. 아무튼 이 끝맺음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힌 내용. 그러니까 사드 추가 네네. 배치는 없다. 그리고 네. 미국의 MD 체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3일 3각 네.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 뭐 중국에서는 네. 이거를 이른바 삼불 약속 이렇게 부른다고 하던데, 네.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는 이것을 한국 정부의 어떤 다짐, 약속으로 간주를 하고 그냥 정리하자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저희가 역대 정권, 다시 말해서 그 예전 새누리당, 예. 민주당 정권이 있었지만 그 세 가지 문제 있잖아요. 사드 예. 배치 추가, 예. MD 편입, 또 한미 그 군사적 동맹 관계를 네. 한 번도 우리 정부는 천명했던 적은 없습니다. 네네네. 네. 중국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정부가, 뭐 박근혜 정부도 MD 편입에 대해서는 말해본 적이 없어요. 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군사적인 위협, 또 안보 위협에 아마 이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대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한 발 빼도 된다라는 대내 명분용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분석할 수 있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더 이상 한중 관계에서 사드는 이제 더 이상 갈등 요인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사드라는 것이 사실 미국의 군사 무기 체제인데요. 네. 그 사드를 운영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군이 아니라 이제 미군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드라는 것이 이제 종말 모드랑 전방 모드가 있는데, 이제 전방 모드로 전환시키면, 그 레이더로 볼 수 있는 것이 전방 한 5,000km 정도, 그러니까 예. 중국의 군사시설을 관측할 수 있다고 중국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는 사드를 종말 모드, 다시 말해서 한 400km 전방을 우리는 이제 네.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운영을 통해서 중국이 혹시라도 미국이나 한국 군에서 네. 이것을 전방 모드로 자기 군사적인 시설을 관측한다고 볼 때는 또 언젠가는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죠. 네. 이게 또 잠복 요인이군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이게 단거리로 가느냐 장거리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또 상황이 다시 또 그러니까 연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그 레이더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네.
그린파인 레이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성능 레이더가 이미 중국의 일부 군사 시설을 다 관측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우리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문제 제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드 체계는 미군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예. 중국이 굉장히 거기에 예민하게 그것을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미국 손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는 게 종말 모드로 그 엑스밴드 레이더를 운영을 하느냐 전방 모드로 운영하느냐는 미국 소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자기들 마음대로 갑자기 그 전방 모드로 바꿔갖고 그러니까 레이더 감지 범위를 넓혀버리면 네. 우리는 또 그냥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그 지도층들을 제가 만나본 결과 중국 지도층은 대한민국 정부는 믿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드 운영을 미군이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국 정부도 인지할 수 없다. 미국이 그 전환하는데 미국 측에서는 그 모드를 바꾸는데 8시간이라고 그러고 중국 측은 3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결국은 그런 이제 서로의 신뢰가 없는 거죠. 이제 미중 관계에 신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드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새우등 터지는 거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 사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또 한반도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들여와서 운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뭐 그것뿐만 아니라 소프트킬이라는 그 무기 체계는요. 예. 사드 레이더를 완전히 전파로 고속 전파로 완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도 있어요. 중국은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미군이 엑스밴드 레이더를 종말 모드에서 갑자기 전방 모드로 바꾸면 바로 중국이 감지해내는 겁니까? 그런 것은 뭐 첩보나 뭐 어떤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에 이거에 대한 어떤 좀 다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미국 정부는 그 약속은 이제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한미 양국의 그 공조가 지금은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미국의 그 주장을 저희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여가지고. 네, 약간 좀 의구심은 있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미국도 잘 설득해야 되고 또 우리의 그 안보적인 입장을 또 중국에 잘 설득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그 외교적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이런 설득의 어떤 소통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사드 문제를 박근혜 정부 때 강력하게 반하고 이제 제재를 했던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해빙 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지금 봄은 온 건 아니다. 예,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를 좀 신뢰하고 이런 갈등을 봉합하는 데 가장 주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드 문제는 봉합이 됐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그 중국 전문가 한 분 학자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한중 관계가 이제 정상화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옛날처럼 아주 좋을 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다. 좀 대면대면한 관계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예전 관계 정도로 이제 당연히 시간과 절차와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경색됐던 뭐 관광, 문화, 통상 등 경제적인 문제들은 많이 풀릴 거라 보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이제 신뢰가 바탕으로 돼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좀 더 확대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양국 간의 경제 교류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좀 해줘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교류라고 하는 게 이제 원상 회복이 되더라도 한국과 중국 정부 간의 신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번 협의문도 우리 중국 측도 우리 문재인 정부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또 그동안은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지난 8월에 저도 이제 중국을 갔지만 그 저희 방중을 시작으로 해서 송영길 의원, 뭐 이인영 의원도 이제 방중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중국 지도부를 만났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박병석, 이해찬 의원을 중국 특사로 보냈다는 점. 또 최근에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하는 노영민 중국 대사가 중국에 이제 파견 나갔다는 점도 중국 정부로 볼 때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라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지속적인 외교를 못 펼쳤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
아주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눈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금 말씀 나오셨으니까 이제 노영민 주중대사. 네네. 그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주변 4강국 대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하면서 최소한 영어나 현지어는 좀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4강 대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듯한 이런 평가를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이제 그 반기문 우리 그 어르신께서 외교관 출신이다 보니까 이건 외교관의 시선이고요. 뭐 이제 말씀대로 뭐 영어나 중국어를 잘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서는 우리 정부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특히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한국 정부에 오해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아마 노영민 대사가 이미 왕이부장을 만났잖아요. 아마 중국 측에서는 노영민 대사의 눈빛,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면밀히 살펴볼 거예요. 그 노영민 대사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좀 안 좋았던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작용됐다고 보고요. 오히려 김장수 대사 같은 군인들을 중국 대사로 내보낸 그 박근혜 정부가 저는 가장 큰 실수였다고 보거든요. 이 사드 문제, 사드 문제는 유연한 입장에서 뭐 외교관이나 정치인들이 풀어야 되는데 또 군사적인 문제를 다뤄왔던 군인들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설득하려니 뭐 중국에서도 당연히 국방 그쪽에 뭐죠 인민 그 해방군 쪽에서 그 파트너로 나와서 문제가 오히려 더 꼬였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한중 관계가 좀 회복될 기미를 보이던 지난주에 그 커리 가드너 미국 의원이 뭐 그 사드 때문에 한국이 피해 본 게 몇 조 원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일부 국내 보수 언론은 이걸 받아가지고 중국에 분명히 이거에 대해 우리가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관계 개선의 그 전제 조건으로 이런 요지의 주장을 펼친 바가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이게 사드 문제 이후에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둘 다 아주 엄청난 손해를 봤죠. 서로 손해 본 것에 대한 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지금 양국 관계로 볼 때는 그 양국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이런 협의문을 발표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요. 중국도 피해를 봤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도 안보적인 뭐 피해 또 한국 정부를 사드 제재를 함으로써 보복 조치를 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도 굉장한 비판 또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한중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켰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한중 관계를 망쳤던 당사자들이 할 얘기도 아니고요.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이 정말 세계적인 기류와 반대인 그 전략 핵이나 또 한국 핵 개발 문제를 놓고 미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그것이야말로 매국행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런 그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좀 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수 언론 일부가 이제 그걸 주장을 하길래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아니 자유한국당에서도 논평을 냈는데. 똑같은 논평이었습니까? 거의 비슷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의원이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밝힌 내용, 그러니까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 그리고 미국의 MD 체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삼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 뭐 중국에서는 이거를 이른바 삼불 약속 이렇게 부른다고 하던데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는 이것을 한국 정부의 어떤 다짐, 약속으로 간주를 하고 그냥 정리하자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저희가 역대 정권, 다시 말해서 그 예전 새누리당, 민주당 정권이 있었지만 그 세 가지 문제 있잖아요. 사드 배치 추가, MD 편입, 또 한미일 그 군사적 동맹과는 분분했어요. 양갈래로 갈렸었군요, 전망이. 그런 것은 이제 각 전문가들이 이제 그 예측을 했는데 강경해질 것이다, 해밍 모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분분했는데 다만 이제 북한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한중, 미중, 밀 등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인 이제 무드를 조성할 것은 필요하다. 이런 것이 공통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죠. 예. 그러니까 타이밍의 문제였지, 한중 관계가 계속 이렇게 악화될 것이라 보는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언젠가는 이 문제가 잘 풀릴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경향이 많죠. 아무튼 이 끝맺음은 어제 강경화를 앞두고 관계 개선의 협의문을 이렇게 발표한 것은 아주 잘된 거고 아주 환영할 일이죠. 예. 근데 좀 일반적으로 어떤 분석이 나오냐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당 대회가 열렸었고 네네. 여기서 어떤 시진핑 주석의 어떤 권력 기반이 더욱 공고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매개로 이참에 털고 가자. 이게 지금 중국의 가장 기본 기조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던데요. 동의하세요? 우선은 이제 지난주 중국 공산당 19차 대회 이후에 중국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질 것이다. 아니면 해빙 무드로 갈 것이다. 이런 예측. 오늘 아침에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이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협의 결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음 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도 갖기로 했다라는 이런 발표도 있었죠. 자, 사드 문제 때문에 양국 관계가 얼어붙은 지 1년 4개월 만에 해빙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일반적인 분석이 이런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내 중국통으로 꼽히는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일단 안녕하세요. 관계 개선 협의 결과문을 발표한 것도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요새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잘 챙겨 못 봤는데요. 네. 사실 예상은 좀 했는데, 이제 타이밍의 문제,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했을 것이라고는 저는 사실 예상을 못 했었죠. 자, 그러면 그 예상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부터 질문을 드려요. 왜 이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시기는 아주 시적절한 시기라 보는데요. 네. 우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에이펙 한중 정상회담